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일본에서요, 한국을 핑계대면서 제재 위반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을 핑계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회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에는 한국을 핑계로 한국에 수출한다고 해놓고 러시아로 보내는 게 한번 적발됐습니다. 일본에서요, 행선지를 한국으로 적은 뒤에요, 실제로는 러시아로 금지된 물품을 보낸 기업과 대표가 제재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요, 아스트레이트 주식회사라는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소바 안드레이에 대해서요,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위반도 1년간 전 지역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로의 무단 수출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법인이 있지만 러시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으로 보면요. 한국에서도요, 작년에 경남 김해의 한 중소기업이요, 인도를 통해서 러시아로 금지된 공작기계를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미국의 직접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회사의 경우에도 대표가 파키스탄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또 혹은 한국 기업의 외피를 쓰고 이렇게 제재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이 아스트레이드 주식회사라는 것도요, 뭐 러시아 사람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이 일본 기업의 외피를 쓰고 한국에 핑계를 대며 제재 위반을 한 겁니다. 경제산업성은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 회사의 대표 소바 안드레이가요, 수상 오토바이 등 523점의 물품을 러시아로 밀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듯이 오토바이 같은 것도 수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키르기즈스탄이에요. 러시아랑 붙어 있고 그리로 가면 사실상 전부 다 러시아로 우회 수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것도 안 되는데 경유 자동차는 더더욱 안 됩니다. 특히 아스트레이드는요, 이들 물품을 수출하면서요, 최종 목적지를 한국으로 위장해서 통관을 거쳤고 실제로는 러시아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렇게 홈과 제리처럼 이 제재 위반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이 또 제재 위반하는데 중요한 경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뭐 이미 좀 지난 사례지만 중국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8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투자를 했느냐?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요. 한국은 미국과 FTA도 체결돼 있고 하니까 한국에 투자를 하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가질 수 있고 한국에서 반제품을 조립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택갈이라고 하죠.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만들면 더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이나 서방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도 요새 미국이 하나하나 다 막고 있거든요. 최근에 베트남 같은 데서도 미국이 "이런 걸 하지 마라." 라고 기업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베트남 정부도 이거를 단속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인제 제재 위반이나 우회 수출 같은 통로도 점점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어떻게 택가리, 그러니까 국적을 바꿔 가지고 중국으로 수출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굉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면 2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대부분 수입해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수입해 가느냐?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해서 속여서 러시아로 보내듯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는요, 브라질산 석유로 속여서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유조선 추적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약 270만 톤, 하루 평균 약 6만 7천 배럴의 브라질 혼합 역청이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브라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브라질 국영회사 페트로브라스는요, 해당 기간 동안 중국에 역청을 수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국영 석유 회사는 "나는 수출한 적 없는데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는 국영 석유 업체가 생산한 적 없다는데 무려 약 270만 톤,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가 수출이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호남 역청은 실제로는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페데베라고 하는 PDVSA가 생산한 메레이라는 중질유라고 합니다. 중국의 독립 정유사들, 작은 정유사들이요, 미국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브라질산으로 둔갑시켜서 세관 통관 및 재래 회피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수출하느냐? 지금 우리는 보통 석유를 수출할 때, 위장을 할 때 ship-to-ship, 그러니까 배에서 배로 옮기는 해상 환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산을 브라질산으로 둔갑시킬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이 유조선들이 움직일 때는 선박 식별 장치란 걸 킵니다. 이 배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는지 그걸 알려주는 건데요. 선박의 자동 식별 시스템을 조작해서 출항지를 브라질로 위장한다고 합니다. 조작을 해서 마치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배를 만들지만 실제는 베네수엘라에서 직접 항해해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운송일이 약 4일 단축되고 환적 비용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베리아 그쪽의 유조선 카리나라고 있는데 이 배는요, 지난 2월 베네수엘라에서 머레이산 원유 180만 배럴을 적재한 뒤 케이틀린이란 가명을 이용해서요, 선박 위치 장치를 조작했고, 그러니까 마치 브라질에서 출발한 것처럼 조작한 다음에 지난 4월 중국 양포항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요, 항저우 에너지라는 중국 중개업체가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업체는요, 2021년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하면요, 베네수엘라가 아닌 브라질산 원유를 수입한 거기 때문에 무역금융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입하고 있으니까 돈 빌려줘. 이거 다 팔게 어차피 돼 있으니까 팔고 나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무역금융까지 받을 수 있고요. 뭐 완벽한 서류 조작이 되는 거죠. 위치 조작이 되니까 서류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중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몰래 수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베네수엘라에게 있었어요. 중국은 최대 석유 수출처로서요. 2024년 한 해 동안 약 35만 배럴 이상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올 1에서 4월에는 1 수입량이 46만 배럴로 작년 대비 한 30%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이 대부분은 말레이시아산 혹은 역청 호남유로 신고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으로 신고된 물량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90%는 브라질산이나 말레이시아산으로 대체돼서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 제재 사례는요, 국제 제재 하에서도 그 원유 수출입 경로가 얼마나 정교하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선박 신호 조작과 문서 위조를 통해서요, 제재 회피를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무역금융까지 받아서 원활하게 마치 진짜 무역인 것처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위성으로 본다든지 뭘로 한다든지 일일이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향후 뭐 서방의 제재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미국도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국이 제재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제재 발표를 할 때 보니까 이란 석유를 밀수한 기업들 20여 곳을 제재를 단행했다는데 상당수가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것도 보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의 적대적인 국가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어딘지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중국 때문에 살고 있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도 중국 통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뭘 얻을 수 있느냐? 안정된 에너지를 낮은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는 거죠. 중국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물가도 디플레라고 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면 그래도 인민들을 어느 정도 다독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중국이 또 자신들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13일 현지 시각에요, 이란 내 불법 석유 거래에 관여한 20여 곳을 제재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살펴보면요, 신루이지 무역회사, 스타에너지, 밀렌트레이 등 위장회사를 통해서 이란 원유를 중국 내 소규모 독립정유소에 판매한 건데요. 이것들도 다 홍콩에 등록된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와 라자오 항구에서 원유를 하역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현지 물류기업 및 항만 운영사들과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이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란 듯이 미국의 돈을 이용해서 결제를 한 거죠. 사실 미국이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달러를 내가 싫어하는 나의 적국에게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미국이 힘을 가진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재를 받는 회사들은 보란듯이 달러로 결제를 했다는 거고요. 또 싱가포르와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 메타원 트레이딩과 사우스시 에너지, 컨티넨탈 신오일 같은 이런 회사들도 모두 다 또 제재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건 모두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들 회사들은요, 원산지를 위장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산이 말레이시아산으로 바뀌듯이 이란산들도 말레이시아산으로 위장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유를 운반하는 데는요, 카메룬과 파나마, 홍콩 등의 기반을 둔 선박들도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요, 이란이 이런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드론을 제작하고 중동 내 무장단체에 자금 지원 등에 활용해왔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이렇게 판 돈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고 이스라엘 같은 자신들의 동맹국에도 위협이 된다라는 걸 강조한 건데요.
재무부는 이런 조치가 이란 정권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미국이 우회 수출이나 택가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요. 한국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 갑자기 택가리 개상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정말 준비하고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점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